여기 소송의 기본에서 소송을 가지고 오늘 부동산에 대한 소송과 행정소송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제가 오늘 소송하는 것은 부동산에 관한 소송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민사소송, 일반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하고는 다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경험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한 20여 년 동안 부동산을 강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소송을 하게끔 됐고, 그 부동산 소송을 했던 거를 제가 누가 뭐 특별하게 가서 배운 것이 아니라 제 나름대로 소송을 하면서 느꼈던 걸 가지고 제가 정리해서 오늘 소송 경매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이걸 가지고 강의하는 겁니다. 제가 오랫동안 쭉 해보다 보니까 소송의 기본,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소송을 하게끔 되는데, 소장을 작성할 때 제일 첫 번째 청구 취지가 있고, 두 번째 청구 원인이 있고, 세 번째는 입증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은 입증 자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소송이 크게 제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이옥재 사장님. 두 가지가 어떤 거죠? 민사, 형사. 제가 강의를 잘못했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소송은, 민사소송에서는 형성소송과 이행소송으로 두 개로 크게 나누죠. 이행소송이라고 하면은 너 나한테 돈 빌려가고 안 갚았잖니, 갚아라, 이행해라, 이런 소송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형성소송, 다시 말하면 부동산의 관계가 복잡하게 돼 있는 거. 하지만 부동산 주인이 하나인데, 부동산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용의 권한이죠. 사용의 권한이 나한테 있어야 되는데 둘이 같이 갖고 있어, 셋이 같이 갖고 있다면 셋 중에서 누가 사용을 합니까? 그렇게 형성이 복잡하게끔 돼 있어. 땅은 내 건데 건물은 다른 사람이야. 그러니까 형성이 복잡하게 되니까 이 복잡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풀어달라, 이렇게 형성을 풀어달라는 소송은 입증 자료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 뻔한 거니까. 왜? 등기부등본에 건물 주인 3명 또는 땅 주인은 철수, 건물 주인은 영희,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 소송은 입증 자료가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다. 제가 이 소송을 해서 부동산에서 이익을 얻자 하는 것은 네 거를 가지고 내놔라 해서 내 걸로 만들어서 이기자, 이런 소송이 아니라 부동산의 관계가 복잡하게끔 돼 있어 갖고 서로 간에 팔고 사고 사용하기가 불편한 것을 경매로 그렇게 사용하기가 불편하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면은 떨어진 걸 사서 복잡한 관계를 풀어가지고 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전부 다가 형성소송이라는 얘기예요. 형성소송. 그러니까 복잡하게 얽힌 것을 풀어가지고 제값을 받자,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보면 제일 먼저 그런 소송인데, 그런 소송의 제일 기본이 청구 취지. 청구 취지가 명확해야 되는데, 자, 청구 취지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땅을 샀는데 그 땅에 다른 사람이 집을 가지고 지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 땅을 전부 다를 사용할 수도 있고, 반만 사용할 수도 있고, 일부만 사용할 수도 있죠. 또 나는 땅을 내가 전부 다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만 갖고 있을 수도 있죠. 이런데 내가 지분으로 갖고 있는 땅에 어떤 사람이 건물을 갖고 있다. 그 건물 주인에게 내 땅에, 내가 지분으로 갖고 있는 땅에 너 건물이 있으니까, 나의 사용하는 것을 침해하고 있으니까 건물을 철거하게끔 해 주십시오,
철거할 때까지 나의 땅을 사용하겠으니까 지료를 주게끔 하십시오. 그러니까 판사님에게 내가 요구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청구 취지입니다. 그게 청구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땅에 다른 사람이 건물이 쓰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청구 취지에 내가 판사님한테다가 내 건물에 있는 내 땅에 있는 저 건물을 철거하고 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면은 판사님은 철거하고 내보내야 되는 것이 맞느냐 틀리냐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근데 내가 청구 취지를 그렇게 쓰지 않고 내 건물에 있는 거는 그냥 법정상에 있든지 없든지 내비로 두고 저 건물 주인이 내 땅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지료를 주라고 하십시오. 그럼 지료를 얼마나 어떻게 줘야 되는 게 맞는가만 가지고 판사님 판단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내 땅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나가라 또는 철거하고 나갈 때까지 지료를 달라. 그럼 판사님은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 틀리냐도 보고 지료를 얼마큼 줘야 되느냐도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이 얘기는 청구 취지는 내가 판사님한테 원하는 바를 밝히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해주십시오예요. 나한테 다른 권한이 있어도 청구 취지에 집어넣지 않으면 판사님은 너 왜 이런 권리도 있는데 이거는 청구 안 하고 이것만 청구하냐 이렇게 가르쳐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내가 청구 취지를 뭘로 할 거냐 이런 얘기 어떻게 할 것이냐 얘기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는 특수 경매를 가지고 낙찰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갖고 수익을 올리자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답사를 가서 특수 경매 나오는 것을 우리가 현장 답사를 가서 보지 않습니까? 볼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이것을 낙찰을 받았을 때 이 사람에게 청구 취지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했을 때 저 사람이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땅을 샀는데 땅만 경매로 나오는데 건물이 법정 상권이 없는 건물이 아주 좋은 건물이 있다. 그러면 나는 판사님에게 청구 취지를 건물을 철거하고 나가고 철거할 때까지 뭐를 달라? 지료를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내가 건물을 철거하고 지료를 달라고 했을 때 건물 주인이 내가 철거하라고 했으니까 철거를 해야지 되는 것인지 자기가 철거를 하지 않으려면 내 땅을 사야 될 것인지 하고 건물의 주인 입장에서 판단해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건물을 철거하는 것보다 내 땅을 다시 사는 것이 자기가 경제적인 이유가 이득이 된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판결을 받아서 이기자는 목적이 아니라 목적이 뭐죠? 수익을 올리자는 목적이죠. 그러니까 나는 1억 해주고 샀는데 건물 주인이 그걸 건물을 허물기 위해서는 1억 5천짜리 건물을 허물다고 해야 된다고 하면은 자기가 그러한 경제적인 이득을 보기 위해서 자기 건물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1억에 주고 산 건물을 너 땅을 다시 사겠다고 그럼 1억 5천에 사라. 이렇게 합의를 해서 팔고 나올 수 있는가를 보고 우리가 권리 분석을 하고 내가 이거를 얼마에 살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우리가 사놓고 난 다음에 내가 가서 건물 주인에게 내 땅 사십시오 그러면 대부분 사람이 안 산다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내가 건물을 허물라고 소송을 내는 게 아닙니다. 뭐 하려고? 뭐 하려고 소송된다 그랬죠? 뭐 하려고? 합의하려고. 합의를 이렇게 이기려고 하는 것이 합의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판사님은 할 수 없이 건물 주인과 땅을 들고 조정을 하거든요. 조정할 때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죠? 판결로 가죠. 판결로 가면 어떻게 해야 되죠? 건물을 허무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그 건물 주인은 조정에 의해서 합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최후의 목적은 뭐예요? 소송에서 이기자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돈을 벌자는 거죠. 돈을 벌기 때문에 돈이 남는다 그러면 소송에서 이길 생각하지 말고 합의하고 끝나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뭐예요? 청구 취지인데 항상 특수경매에 있어서 우리가 현장 답산을 가고 권리 분석을 할 때 내가 이거를 낙찰받았을 때는 판사님에게 어떤 청구 취지를 할 수 있겠는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청구 원인. 내가 그 땅을 샀기 때문에 청구 원인이죠. 내가 사지 않았으면 그런 소장을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뭐예요? 입증 자료. 원래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서는 입증 자료가 없으면은 검사가 아무리 기소를 해도 입증 자료가 없으면 판결을 그렇게 내리지 못하는 것이 중요할 때 입증 자료가 다른 소송은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는 이행소송이 아니고 무슨 소송이? 형성소송이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에 다 나와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입증 자료는 그다지 중요하지를 않다는 겁니다. 이기려고 하지 말고 뭐 하라? 합의를 해라. 자, 실전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우청군 청정면 도장리 75-5가 지목이 경매로 나오는데 제가 보면 물건번호 1번, 2번, 3번인데 3번만 우리가 낙찰을 받은 겁니다. 3번인데 이건 뭐죠? 건물 매각 제외죠. 자, 보십시오. 옥천군 청정면 도장리 뭐에? 토지만 매각. 근데 제가 이거를 띄어봤더니 토지주는 6동구고 건축주는 6광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건물 등기부 등본은 없고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서부터 제가 토지주가 6동구고 건축주가 6광수라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그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는 뭐 동구고 아들은 광수고 뭐 이렇게 있든지 반대로 돼 있든지 그래서 아버지가 광수고 토지는 동구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보면. 근데 하여튼 법정 지상권이 없는 건물은 매각 제외로 토지만 나온 겁니다. 감정 가격이 8,817만 원인데 1,359만 9천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 이때가 언제냐면은 공동투자를 내가 모집을 하고 공동투자 모집한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500만 원씩 걷게끔 하지 않습니까? 걷게끔 하면 그 돈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특수경매를 입찰에 들어가라고 해서 제가 간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투자에는 대표들이 2명인가 3명이 가갖고 건물이 너무 좋고 하다 보니까 질러서 받았더라고요. 조금 좀 많이 질렀습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갔다 그러면 낙찰을 못 받으면 못 받지 이렇게까지 지르지 않습니다. 이게 보면 166%면 엄청나게 질른 겁니다. 그렇지만 뭐 우리 공동투자에 그 공동투자 하신 분들이 가서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은 항상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 경매는 질러서 낙찰을 못 받는 것이 없다. 질르면 다 받아요. 근데 우리가 낙찰 받는 목적이 왜 받죠? 수익을 얻으려고 받는 건데 질러서 낙찰 받아도 수익이 없다 그러면 낙찰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이 없다면 차라리 낙찰을 못 받고 떨어지는 게 더 낫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경매 물건이 오늘 나오면 내일 안 나와요.
이정희 사장님, 내일 안 나와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나와요, 내일. 그러니까 절대 지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몇 번 얘기하는 겁니다. 버스를 놓치니까 뭐가 온다? 리무진 오더라. 항상 그런 마음에 이랬는데, 아무튼 질러서 받았습니다. 질렀는데, 여기 보면, 건물은 매각지입니다. 근데, 제가 보면 이 땅이 이렇게 돼 있고, 건물이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항상 보면, 지적다고 건물이 이렇게 조금 나가 있는데, 이 지적다고 건물은 그 이렇게 틀려서 넘어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측량을 하게끔 되면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셔야 될 것은 보면 지금은 항공사진으로 지적도하고 같이 온전 이렇게 틀리지만은 예전에 이 측량을 할 때는 항공사진을 하는 게 아니라 기점이 있죠. 그 기점에서부터 끌어갖고 와갖고 이렇게 측량하기 때문에 그 기점이 조금 다르게끔 되면 이렇게 현재하고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점이. 그러니까 이렇게 그 지적도상 틀리게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이렇게 넘어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측량해 보면 이것이 뭐야? 이렇게 이만큼 옮겨가서 이렇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진짜로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는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전체 다를 면밀히 검토해 보면 아 이건 좀 넘어갔겠구나, 아 이건 넘어갔지 않았겠구나 이런 거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현장에 있는 감정평가사가 찍은 사진인데 집 상태가 상당히 좋은데 저도 갔었거든요. 여기 현장에를 저도 갔었는데 제가 이렇게 가서 보니까 여기 계신 분이 돌아가신 걸로 돼 있는데 그 제가 가서 보니까 엊그저께까지 사람이 살고 있던 집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깨끗하고 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아주. 특히 제가 이걸 보고 아 이거 상당히 좋겠다고 느꼈던 게 보면 여기에 보면 요 길로 들어가서 요 집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가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에 하나밖에 없는데 항공사진을 보시게끔 되면은 여기 이제 도로거든요. 이 도로인데 여기 옆에도 뭐가 집이 있고 딱 대지가 있어요. 여기 옆에. 근데 여기 옆에 이렇게 집이 있고 대지가 있는데 여기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 뭘 느꼈냐면 여기다가 내 집이라고 해서 대문 하나 이렇게 달아놓잖아요. 이렇게 대문 만들 수 있잖아요. 입구 골목 끝에다가 그러면은 골목 끝에다가 대문 달아놓으면 이 사람은 우리 그 집 아니 그걸로 돌아가지 않으면 여기 들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하면 같이 그 땅 주인하고 협상을 해서 이것도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제가 보면. 그리고 집은 매각제고 집 상태가 너무 좋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투자를 하자 괜찮다 그랬더니 우리 공투하시는 분들도 같이 가서 봤나 봐요. 갔더니 집 좋다고 이제 질러버린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낙찰을 받았으니까 뭘 해야 되는 거죠? 낙찰을 받았으니까 뭘 해야 돼요? 팔아야 되죠. 파는데 누가 산다 그래 이거? 건물은 매각제고 우린 땅만 샀죠. 그러니까 땅만 사고 건물을 어떻게 한다? 돌아가셨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누구한테 팔아야 되죠? 누구한테 팔아요? 건물주인? 건물주인 돌아가셨다니까. 자, 다시 말하면 자 이제 아무리 항상 판단하는 게 뭘 한다 그랬죠? 청구 취지죠. 청구 취지는 돌아가셨으면 상속자가 있죠. 상속자가 있죠. 상속자를 상대로 해서 상속자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 집이 필요 없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상속자들은 이 건물 주인이 아니고 땅을 안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제3자한테 팔고 공인중개사들한테 팔려고 내가 뭘 먹었다면 건물을 멀리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제일 먼저 뭘 했냐면은
청구 취지 누구에게? 건물 주인에게. 건물 철거해라. 청구 취지입니다. 건물 뭐야? 철거해라. 그리고 토지를 나한테 넘겨라. 그 다음에 지료를 달라. 이렇게 하게끔 되면은 대부분이 조정을 임하게끔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조정에 나오시는 분들이 여기에 사신 분이고 상속을 받으신 분들인데 상속을 받으신 분들이 이 집과 땅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 가서는 그 사람들에게 뭐야? 우리가 이 건물을 우리한테 넘겨달라. 그럼 내가 100만 원인지 얼마를 주고 사겠다. 그래서 조정을 하게끔 되면 그 건물을 우리한테 넘겨오게끔 되면 그 건물과 땅을 합쳐서 제3자한테 파는 것이 이것이 방법이고 처음서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목적하에 입찰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 상태가 좋으니까 건물과 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면은 건물을 가지고 제가 이거를 100만 원 주고 예를 들어서 사오고 200만 원 주고도 사오는데 100만 원 주고 200만 원 사왔다 그러면 돈이 좀 남을 것 같아 안 남을 것 같아요? 저렇게 이게 이 현실을 모르시는 분들은 저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주계사님께서 여기 계시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주계사님 시골에 있는 땅 집이 있는데 팔아주십시오. 그러면 몇 평이에요? 해서 100평이다 그러면 그 평당 저기 뭐야 30만 원씩 하니까 3천만 원 정도는 팔아드릴 수 있어요. 집인데 집값은 친다 그래 안 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보면 100만 원에 사든지 200만 원에 사든지 내가 팔을 때는 집값은 못 치는 거예요. 무슨 문제냐면 그 집값을 쳐갖고 팔자가 아니라 집이 다른 사람 거기 때문에 땅 가격이 떨어졌을 때 사가지고 집값은 안 치고 땅값으로 팔아야 되는 것이 원칙인 거예요. 그런데 감정가보다 이렇게 더 질러서 쓰는 사람은 그런 내용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 100평인데 뭐 감정가가 800만 원이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8만 원 가는 것이 아니라 20만 원은 간다 그러면은 2천만 원은 가는 거다. 60평이라 그러면 한 1,600만 원은 가는구나. 30만 원이라 그러면 뭐 360에 1,800 가는구나. 이런 정도로 해갖고 감정 가격 자체가 너무 작게 됐다는 뜻이지. 원래 감정 가격이 땅 가격에 맞았다고 할 때는 이렇게 집을 내 걸로 만들어갖고 집을 가격을 쳐서 판다고 하는 것은 안 치는 겁니다. 땅 가격으로 파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건물을 싸게 사오는데 예를 들어 보면은 건물이 지금 좋다 그러면 땅 가격을 조금 더 달라고 해도 사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건물값을 쳐가지고 사는 사람은 없다고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특수경영 건물 매각 제외일 때 내가 저 땅을 사고 건물을 내 걸로 만들면 건물을 내가 2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건물을 500만 원 쳐갖고 팔자. 이거는 처음부터 잘못된 계획이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전부 다 건물이 있어도 무슨 가격으로 판다? 땅 가격으로만 판다. 그러니까 건물이 남의 거기 때문에 땅 가격이 떨어졌는데 건물을 내 걸로 만들어 가지고 원래 땅 가격대로 매매한다는 것이 맞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하고 샀는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그 친척 누구가 다른 사람이 이것이 꼭 필요했는지 소장을 넣었더니 그 무변론이에요. 무변론에서 판결문을 그냥 받아가지고 저걸 한다고 했더니 맨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와서 그냥 내가 꼭 그 땅이 필요하니까 저한테 좀 팔아주십시오 해갖고 여기 우리 사무실까지 찾아왔었어요. 알아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뭐 2천만 원만 준다 그러면은 내가 그냥 팔겠습니다 해가지고 2천만 원 주고 팔았는데 860만 원짜리를 1360만 원이 질러서 샀기 때문에 제가 그걸 가지고 2천만 원 이상 더 달라고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결국에 가서 보면 마진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건 아니죠. 질러서 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질러서 사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뭘 얘기하는 거죠? 내가 건물을 갖고 와도 땅 가격대로 파는 것이지 건물값을 더 쳐서 파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땅을 가지고 떨어졌을 때 사가지고 판다 그러면 얼마에 판다 그러냐면 대부분 제가 땅 감정 가격에 파는데 소송하고 뭐 하느라고 들었으니까 그 땅 저기 감정 가격에서 소송비용하고 뭐 한 200만 원만 더 붙여 주십시오. 하게끔 되면 대부분의 그 땅이 필요하고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할 수 없이 아 그런 정도라면 내가 다시 사겠습니다. 해고 끝나는 겁니다. 청구 원인이죠. 청구 취재가 있고 청구 원인. 이미 경매는 매각원으로 이 땅을 취득하였습니다. 이 청구 원인입니다. 피고의 건물 소유. 이 소유면서 이 토지 건물 전부를 주택토지 점유에 있고 소유권을 어떻게 한다? 침해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 대상이 존재하나 아직 미등기 상태이며 피고 육광수는 주민번호가 12년생으로 사망했음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장을 내면서 이 상속자들에 대해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띄게 해달라고 법원에서 요구를 하면은 법원에서 띄라고 허가를 내주면은 띄워주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가서 띄워달라면 안 띄워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알아내서 상대편에게 상속자들에게 소장을 집어넣고 했을 때에 그 상속자들이 와서 합의를 하게끔 되는 겁니다. 원래 입증이 다른 소송에서는 입증이 제일 어렵다 그랬는데 이 입증은 다른 거 할 게 없죠.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뭐 이거 뭐 몇 개만 보면은 입증이 금방 되기 때문에 입증 자료로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우리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청구 취지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그 용인에 있는 땅을 낙찰 받았고 건물은 매각제로 받았습니다. 법무사에게 소장을 내달라 그랬더니 소장을 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그 낸 거를 저한테다가 메일을 좀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보낸 걸 제가 봤더니 철거하고 나가라 해요. 그래서 내가 법무사한테 바로 전화를 했죠. 왜 철거하고 나가라만 있고 청구 취지에 철거하고 나갈 때까지 지로 내라는 것은 없냐 얘기했더니 아 청구 취지 바로 변경하겠습니다. 해갖고 철거하고 나갈 때까지 그 지료도 달라고 청구 취지를 변경을 하게끔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아까 여기서 보면 제일 먼저 뭘 하느냐면 이런 24만 원을 제가 청구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 마음대로 청구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지료를 주려고 하면은 판사님께서 지료 가격을 판사님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판사님께서 지료를 청구한다면은 지료 감정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그러면 지료 감정에 대한 거를 다시 우리가 청구를 하게끔 되면 지료 감정비를 납부를 하게끔 되면 법원에서 지정해서 지료 감정자를 시켜서 지료 감정을 하게끔 됩니다. 그럼 그 지료 감정한 거를 가지고 그걸 거기에 의해서 지료는 얼마다고 결정하는 것이지 판사님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소송 당사자가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소송을 여러 번 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제가 소장을 철거하고 지려낸다고 소송을 냈는데 상대편이 무변론으로 나오지도 않고 답변도 안 하면은
판사님이 내가 소장 낸 걸로 무변해서 그대로 판결을 내려주시는 판사님도 계셨어요. 그런데 상대편이 나오지도 않고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도 지료를 얼마를 주라고 판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편이 나오지 않았어도 지료 감정 따로 하십시오 해갖고 지료 감정에 의해서 판결을 내려주는 쪽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판사님 성격에 따라서 다른 상대편이 나와서 대응을 하면은 반드시 지료 감정을 하게끔 하는데 상대편이 나오지 않고 무변론일 때 우리 원하는 대로 그대로 판결을 내려주는 판사님도 계시고 상대편이 무변론을 해도 지료는 얼마를 주라고 하는 것은 지료 감정을 하십시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료 감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자 땅이 200평이 있죠. 예를 들어서 땅이 160평 땅을 내가 낙찰을 받았는데 건물은 30평만 지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건물이 앉아 있는 건 30평이죠. 그러면 지료를 감정하는 사람이 30평만 가지고 감정을 합니까? 160평 가지고 감정합니까? 지료 감정 어떻게 해요? 몇 평 갖고 해요? 그것도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사가 가서 봤을 때에 건물에 사용하고 있는데 필요한 거는 같이 집어넣고 건물과 필요 없이 땅이 따로 있다 그러면 빼더라 이럽니다. 그렇게 결정하면 그냥 그거 가지고 판사님이 뭐예요? 지료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예를 들어서 150평이 있는데 거기에 건물이 20평이 돼서 20평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땅 전체에 대해서 150평을 다 하는 것도 아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에 필요한 마당과 대문 들어가는 듯이 얼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료 감정을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했습니다 하고 그 지료 감정사가 다 해갖고 어디를 어떻게 쓰고 어떻게 했으니까 이게 여기 어디를 어떤 식으로 감정해서 어떻게 했습니다 하면 그걸 가지고 판사님이 지료를 내지 너 감정 잘못했으니까 고치라 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습니다.